네, 안녕하세요. 뭐 워낙에 이제 윤석열 사냥하기가 유행이고 대세가 돼서 정말 뭐 가슴이 벌렁벌렁 할 정도로 불안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져야죠. 문재인 시즌2는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핵심 브레인이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중국을 섬기면 몸성이 빠져나가지 못한다. 보다 정확하게는 미국과 일본을 멀리하면, 미국을 멀리하면 그리고서도 몸성에 빠져나갈 수 있던 그런 시대는 끝났다. 또 다른 이제 미국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일 삼국 체제를 강화했다고 탄핵을 해? 웃기지 마. 물론 탄핵 자체를 시비를 건 건 아니고 한미일 삼국 체제 강화가 탄핵 소추의 한 구절이라는 점을 제대로 이제 저격을 한 거죠. 네. 이번 6시간 계엄에는 글로벌 군사지정학 위기 속에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 같은 이슈가 깔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서방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미국, 유럽, 일본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 러시아, 북한을 섬길 것인가. 그것이 사실은 숨어져 있는 코드죠. 백모의 말이 아닙니다. 민주당 스스로 탄핵소추안에서 고백했습니다. 민주당이 만든 탄핵소추 문건의 핵심 구절을 고스란히 인용하겠습니다.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들을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안보와 국민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도다. 뭐 이렇게 이제 짖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강력하게 이제 제동을 걸고 나왔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동의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못한 미 국무부가 VOA 방송을 통해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한미일 삼국 체제 강화했다고 탄핵? 충격적이고 심란하다. 이는 윤석열의 업적이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미한일 공조를 강화하는 외교 정책이 포함된 데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전문가들은 미한일 삼국 협력 강화는 오히려 한국 정부의 훌륭한 외교적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이런 주장은 잘못됐다면서 미한일 삼국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해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도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한일 삼국 협력을 추진한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옳았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issue of the alliance, it's strong, it's powerful, and I give President Yoon credit for working on to ensure that we have a very strong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government of Japan. 나는 I would give President Yoon a credit, the credit.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미한일 삼국 체제가 강화된 거다. 그의 공로다. 그 소리거든요. 네.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전문가들이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사람, 트럼프 진영 최고의 글로벌 전략 싱크탱크 연구소인 허슨 연구소입니다. 여기 살벌한 데입니다. 여기에 케네스 와인슈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재는 허슨 연구소의 일본 석자인데 고문이라서 그렇고 그전에는 허슨 연구소의 CEO, 대표였습니다. 이 케네스 와인슈타인이 아주 살벌하게 얘기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면서 누가 후임 대통령이 되든 한국은 윤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한 동맹, 한일 협력 등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stand as closely as possible together. South Korea needs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needs Japan. And to think you can distance yourself and get away with it, those days are over. President Trump won't stand for it this time. That's just not the kind of leader he is. 이게 지금 좀 살벌해요, 표현이. 그래서 제가 좀 특별히 좀 따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굳건하게 함께 해야 합니다. 한국은 일본과 미국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을 멀리하고도 멀쩡히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 VOA 번역은 이 어감이 굉장히 사나운 어감인데 이걸 제대로 안 살려줬어요. 이 어감이 뭐냐면요. To think you can distance yourself and can get away with it. Get away with it.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흉악한 짓 저질러 놓고 빠져나가는 거. 그걸 get away with it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멀리하고 일본을 멀리한 다음에 특히 미국을 멀리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문재인 때처럼. 그러고서 문재인은 몸 안 상하고 빠져나갔잖아.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문재인 시즌2 없다. Those days are over. 그런 시절은 이제 끝났다. 이번에 트럼프는 다시는 이제 그 같은 일 안 한다 이제. 트럼프는 그런 유형의 지도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정도 되면 문재인 시즌2는 맞겠다는 거죠. 어떤 방식이든. 네. 또한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이번에 통과 확정된 국방부 예산, 즉 2025년 국방수권법안 NDAA에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미국은 국방 예산을 법안으로 매년 통과시켜요. 국방수권 예산. 예. 첫째,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 28,500명입니다. 둘째, 한미 핵, 비핵 공동작전 역량을 강화한다. 셋째,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을 강화한다. 예, 우선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한미동맹의 중국 억제의 핵심이라고 밝힙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올해도 최종안에는 한반도와 관련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미한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범위의 방위 능력을 사용해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등 미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미한 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고 명시한 점도 주목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한 게 제가 보기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북한 방어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전략적 억제력을 갖고 있는 동맹이다. 이 얘기를 이제 명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랑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냐면 조선일보가 감히 트럼프 2기 때 국가안보 보좌관이 된다고 떠받들어서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에 불러들여가지고 헛소리를 마이크를 줬던 인간 있죠. 거기에 대해서 또 한동훈이 쫓아가서 맞습니다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랬었죠. 둘이서 짝짝꿍하고. 예, 한동훈이가 쫓아갔나 그랬을 거예요. 친구가 한동훈 쪽에 왔나? 아니에요. 한동훈이 쫓아갔던 것 같은데. 뭐 아니시면 한동훈 씨 말씀하세요. 제가 잘 중계해드리겠습니다. 별거 아니니까. 예, 저는 뭐 이거 가지고 명예훼손을 할 뜻은 전혀 없습니다. 예, 또 명예훼손거리도 아니고. 예,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그때 이제 엘브리치 콜비죠. 예, 엘브리치 콜비 듣보잡. 그 인간은 뭐라 그랬냐. 주한미군은 북한을 막기 위한 건데 지금 미국은 중국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방을 빼야겠다. 이 소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핵무장 뭐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국내에서 또 핵핵파들이 핵핵하면서 한참 또 얘기를 했죠. 주한미군 철수, 한국 핵무장. 그런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은 중국을 억제한다는 얘기를 아주 공개적으로, 저는 제 기억엔 처음인 것 같은데. 엘브리치 콜비 같은 자는 이제 완전히 깨구락지 된 거예요. 예. 또한 이제 한미 핵 비핵 공동작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구체적으로 유사시 미한 간 핵협의 절차와 양국 간 핵전략 계획, 재래시 전략뿐만 아니라 핵통합, 안보 정보 공유와 관련해 필요한 재원과 예산 등을 자세히 기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 나아가 이제 국방수권 법안은 한미일 3국 군사협력 강화를 위해 첫째 소통체계를 정비하고 둘째 탄도미사일 방어 MD 실시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셋째 3국 연합 군사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안은 이와 함께 미한일 3국 안보 협력에 관한 세부 계획도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국 소통체계와 탄도미사일 방어 관련 실시간 정보 공유, 그리고 지난해 8월 세 나라가 합의한 단연간의 3국 훈련 계획을 기반으로 3국 안보 공조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방안을 담아야 합니다. 예,
이 정도 보면 이거는 문재인 시즌2는 어떻게든 미국이 막는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전제를 깔고서 보자고요. 저는 미국이 이 한국에 대해서 워낙 뿌리 깊게 뭐 특별히 공작이라고도 할 것도 없을 정도로 각계각층의 엄청난 그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실 이번 이제 계엄이 터지기 전에도 또 계엄이 터지고 그 이후에 일련의 과정에서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미 국무부의 관료주의와 트럼프 진영의 막무가내 미 우선주의가 맞물릴 경우에 우리에게 큰 시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걱정을 했고요. 오히려 계엄에 의해서 한국 정치가 안으로 얼마나 썩어 있는지, 얼마나 안으로 그 구멍숭숭, 한쪽으로는 중국 간첩과 북한 간첩, 다른 한쪽으로는 이 철딱선이 없는 이 그 잡고 흔들겠다라는 그 철딱선이 없는 정치 투기꾼들에 의해서 완전히 이게 그 병들어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이 너무 겉을 번지르르하게 제대로 포장을 해놔가지고 뭐 한국 잘 나가는 거 아니야, 잘 나가는 거 아니야, 뭐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국무부 관료주의. 우리나라의 외교관 숫자의 20배입니다. 우리나라 600명인데 미국이 10,000명이에요, 외교관이. 미국의 재외 공간이 고용하고 있는 현지인의 숫자가 거의 40,000명입니다. 그러면 보통 한 4, 5%가 한국에 그게 배정이 되거든요. 뭐 꼭 외교관뿐만 아니라 모든 자원들이 보면 민간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면 400명이 한국에 배정이 됐다. 그러면 그것의 3배, 최소한 3배는 현지인이 고용이 돼 있는 거예요. 1,200명의 한국인이 미 국무부 직원으로 고용돼 있는 거예요. 현지에서. 그게 80년 역사야. 그러니 이건 뭐 공작이고 뭐고가 필요가 없어요, 미국은. 그냥 한 몸처럼 서로 다 아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미국이 중국 사랑에 빠져 있었고 국무부가 그걸 또 이끄는 담당 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무부의 그 전통 안에서는 뭐 그걸 지금 비판하고 나서면 외교관들이 선배 외교관들 다 욕하는 게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잘 되겠지 이런 아주 태만한 관성이 작동하고 있다고 봐요. 그 태만한 관성에서 나온 발언이 요번에 그걸 대변해서 나온 게, 물론 직업 외교관 출신은 아니지만 그게 커트 캠벨이 한국의 계엄은 badly misjudged, 아주 심각하게 오판한 거고요. 네, deeply illegitimate, 네, 아주 심각하게 정통성이 결여된 행태입니다. 뭐 이런 시건방진 소리를 사석에서 남의 나라 운명을 결정짓는 소리를, 지가 국무부 부장관이면 부장관이지 그런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그게 이제 그런 국무부 안에 그런 그 켜켜이 쌓여져 있던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 사랑에 빠져서 30년, 특히 한국은 중국 사랑이 아니라 그 앞에 미중 화해부터 쌓여져 있으니까 반세기 동안 쌓여져 있는 거예요. 1970년부터. 그 관성이 있다고요, 그 태만함이. 그거하고 트럼프 진영의 막무가내 우선주의가 맞물려 버리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제가 그걸 걱정하고 있었는데, 계엄에 의해서 6시간 계엄에 의해서 찬물을 뒤집어 썼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반응을 보니까 뭐 그게 찬물을 뒤집어 쓴 건지 뭔지 아무튼 제대로 잡혔어, 각이. 지금 미국의 정책이 정비돼 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기우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신속한 흐름은 결국 탄핵과 내란 올가미를 사용해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 넣으려는 그런 움직임에 강력한 제동을 걸 겁니다. 윤 대통령은 잡혀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문재인 시즌2가 등장하는 것은 강력한 제동에 걸릴 겁니다. 그 같은 이야기를 좀 더 내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북한의 지령을 받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칼잡이 근성 때문인지 윤석열 사냥하기가 대세요 유행이 됐죠. 한국인이 얼마나 천박하고 야비하게 타락할 수 있는지 바닥을 보는 느낌입니다. 정말 씁쓸하고 구역질나고 좀 환멸이 납니다. 이대로 표류해서 나락으로 처박히면, 즉 문재인 시즌2가 오면 단단히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전쟁의 불길로 치르든 경제 파탄으로 치르든 아니면 둘 다 치르든 문재인 시즌2로 못 가게 해야 되니까. 문재인 시즌2로 갈 수 있는, 그게 뭐 한동훈이가 됐든 이재명이든, 저는 한동훈이든 이재명이든 노선은 비슷하게 될 거라고 봐요. 정신머리들이 없으니까. 그런 자들이
뭐 튀어나와가지고 뭐를 갈라 그러면 우리가 단단히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또 그런 자들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좀 버텨줘야 돼요. 그만큼 글로벌 군사지정학 정세와 글로벌 경제 환경이 위태롭고 살벌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20년 동안 친러 간첩들을 대통령으로 뽑고 개판쳤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승리가 목표가 아니라 지구전으로 러시아 박살내기가 목표인 전쟁이 3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우크라이나가 이기게 하려면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었는데 그 어떤 수위 조절해가지고 이기지는 못하는데 버틸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로 3년이 온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글로벌 군사지정학 구도 재편을 위한 인간 재물이 된 거죠. 이 대가를 치르고 비로소 자유공화국의 기초를 지금 놓고 있는 겁니다. 참 애달픈 거죠. 애달픈 겁니다. 정신머리 없으면 이렇게 대가 치러요. 가장 중요한 건 국힘이죠. 다수가 확실히 뭉쳐서 끝까지 탄핵 반대를 해야 합니다. 탄핵을 막아내면 내란 올가미를 씌우려는 검경 사냥개 혹은 사냥꾼들과 윤 대통령이 맞짱뜨게 됩니다. 지금 뭐 내란 뭐 조사를 한다, 내란 입건을 했다, 내란 입만 벌리면 내란을 떠드는데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 내란을 가지고 영장을 치고 재판하겠다고 나설 자들은 제가 보기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란을 떠들어서 겁을 줌으로써 너도 내란 공범 아니야? 내란 공범 아니야? 너 계엄 공범이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국힘에서 밑장 빼내기를 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탄핵을 해서 대통령직을 정지시켜 놓고 그리고 내란 올가미를 씌울 거예요. 내란 수갑을 씌우겠다.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국힘이 버텨요. 그러면은 대치 상태가 길어지죠. 올가미 못 씌우죠. 탄핵한다. 내란한다. 탄핵은 안 돼 있고 현직 권한은 갖고 있고 대치 상태가 길어져서 시간을 벌면 미국의 영향력이 작동을 하겠죠. 또 시간을 버는 동안에 뭔가 일이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한동훈은 제거되는 거예요. 알터니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을 막아내면 한동훈은 제거돼요. 근데 탄핵을 못 막아내면 어떻게 되냐. 국힘 100여 명 중에 예를 들어서 90명은 탄핵 저지를 계속 하고 있는데 밑장 빼기를 열몇 표를 당해가지고 탄핵이 통과됐어. 그러면 이제 탄핵 저지에 실패하면 윤 대통령은 이제 직무정지되고 이제 내란 올가미 쓰고 감옥으로 끌려가죠. 그러면 탄핵을 저지했던 90명은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 비대위 체제 들어가서 한동훈 날려버려야죠. 윤 대통령을 희생제물로 바치고 당을 숙정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한동훈은 국힘이 탄핵 저지에 성공하던 탄핵 저지에 실패하던 국힘의 그 코어 한 90여 명이 단단하게 딱 뭉치기만 하면 한동훈은 날아가고 당은 강화돼요. 지금 노림수는 그거예요. 한동훈 맛으로부터 벗어나가면서 그런데 한동훈을 지금 먼저 날리면 탄핵을 자초하는 게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한동훈이 놔두고 그냥 계속해서 개기면서 버티든지 그게 실패해서 몇 명 어차피 한동훈 날리더라도 탄핵 가는 거니까 한동훈 안 날린 상태에서 버티면서 탄핵 당해서 대통령이 직무정지되고 내란 올가미 쓰고서 감옥을 가면 그때 버텼던 90명이 당을 그때부터 숙정해서 살려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전에 박근혜 때랑 다른 게임입니다. 그래서 탄핵 저지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노력 자체에 의해서 국힘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힘을 정비하면서 버티면 돼요. 그러면 찬스가 옵니다. 왜냐? 어차피 문재인 시즌2는 못 갑니다. 예. 어차피 문재인 시즌2는 오지 않습니다. 2017년엔 미국의 대중 전략과 한반도 전략이 미숙했었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트럼프 취임 직후 1개월 동안 국가안보보좌관이 연달아 3명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취임 직후 국무장관은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 사람인데 글로벌 전략에 아무것도 모르는 렉스 틸러슨이었습니다. 평생 엑슨모빌에서 석유 뽑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허슨 연구소 전 대표이자 현 일본 석자인 케네스 와인버거가 말했듯이 한국이 북한, 중국을 섬기면서 양다리 걸치기 할 수 있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 세계는 서방이냐 중국이냐 건곤일척의 신냉전입니다. 그 최전선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우리가 헤매면 그게 전쟁 불길을 통해서든 혹은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서든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결국 질질 그 최전선으로
끌려 나갑니다. 우리가 버티면, 국힘이 버티면, 탄핵을 막던 탄핵을 못 막던 그 코아 90여 명이 버티면, 그래서 당을 숙정하고 성숙시키면 윤 대통령이 감옥을 가든 못 가든 그러면 최소한의 대가로 결국 판이 뒤집히면서 승리가 옵니다. 오늘 그 같은 말씀을 여쭤보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